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갈게요. 요점. 이 앞에 불을 끌 수가 있나? 좀 제가 말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원래 핵심만 가면 되죠. 뭐, 바닷물을 다 마셔봤자는 건 아니니까. 이겁니다. 2022년에 이랬죠. 대선 이슈 있고, 저는 이때 요걸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임계점이 돌파했다. 유동성 많아졌다. 금리는 인상할 거다. 이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2020년 초에. 그런 경제를 조금 알면 아십니다. 경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사시려면. 금리 인상될 거 뻔하니까 이때부터 자산가들은 센터장들 제가 좀 알거든요. VIP들. 뭐 농협센터장 뭐 있어요. 교보생명 VIP 센터장들 다 아는데 앉아서 얘기하면 돌아가는 거 서로 얘기해요. 그 친구들은 저한테 묻고 저는 그 친구한테 너희 자산가 많은데 VIP들은 요즘 어때? 그러면 요즘 다 현금 걷어들이고 있지. 뭐 이런 게 소통이 돼요. 그 소스에다가 현장 소스 생각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주위 자산가들도 이미 2021년도에 털었습니다. 다. 1년도에. 자, 그래서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맞았어요. 이번 판에. 금리가 인상되면 전세대출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작년 가을에 전세, 역전세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조선일보 20인 전망에 저만 역전세 없다고 써놨어요. 계산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위에 있는 선수들은 저한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뒤로 물어봐요. 그거 간단해요.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레고랜드가 터졌고요. 자, 리뷰해 볼게요.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전국 16.8%. 이거 뺄까요? 서울은 더 빠졌어요. 22.1%. 작년 얘기입니다. 전국 거래 건수 볼게요. 반토막이죠. 아파트만입니다. 여기 서울. 이거 심각하죠? 3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면 뭔가 예년에서 좀 심하죠. 작년에 좀 심했죠? 그리고 올 초인데요. 올 초인데 2023년 여기 좀 엉켰네. 분양률이 좀 약화됐고 입주율이 다운됐어요. 최근에 5월 달에 전라남도는 77%, 부산은 76.1%. 그러니까 전세 이게 입주율이 어떤 개념이냐면 입주 지정 날짜 지나서 몇 개월 지났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로라도 메꿔치잖아요. 입주 지정 날짜 이상 개월 지나면. 근데 이제 소화가 안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물량이 그 얘기 써놓은 거고. 근데 2023년 들어서 판이 바뀌죠. 그건 뭐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세게 낼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몰랐냐면 2009년도에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경험이 없어. 그래서 지금 국힘이 보수잖아요. 국힘은 보수가 했던 정책, 옛날에 했던 걸 복습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그 선에서. 진보도 똑같아 또. 그래서 그 선에서. 양도세 중과 뭐 때리고 이런 거. 정책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 패턴을 옛날 거 공부하시면 보여요, 이제. 근데 보면 하여간 여하튼 이 패턴은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4월, 5월까지는 상승하다 꺾일 수 있다고 봤는데 조금 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언론에서 일단 받쳐주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생겼죠. 유튜브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뭐 이런 분들이 3%하고 어디 유튜브 나가서 유튜브가 자리를 잡았어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TV를 많이 보세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 하시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 TV를 더 많이 본다. 저 선생님은 책만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잘 안 보시는구나. 근데 지금 보면 유튜브가 조금 더 많죠. 판이 여기서 바뀝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광고주 돈을 벌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광고주잖아요. 사주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유튜버는 구독자예요. 눈치 볼 일이 없어. 구독자는 두 층으로 나누죠. 무주택자와 집값이 내려가기 원하는 사람,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 패턴은 바뀌어요. 그럼 이제 요즘 패턴을 보면 어떠냐? 조회수를 보면 돼. 조회수가 상승기에는 유튜브
하락이나 정상론자는 조회수가 안 나와. 상승론자가 많이 나오죠? 지금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7대 3이에요. 좀 흐름이 묘하죠? 그런 것도 보시고, 특히 제 유튜브 조회수가, 저도 하거든요? 10만 명밖에 안 돼요, 구독자가. 그런데 주로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30만이 터졌어요. 최근에. 뭐지? 이게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기존의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왜 이게 지금 털고 이래야 되는데, 내 거는 안 팔리고, 뉴스에는 팔리는 게 나와. 근데 내 거는 안 팔려. 뭐지? 하락으로 떠드는 놈들은 뭐라고 떠들는데 사람들이 안 사지?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안티글이 확 늘어나요. 그분들의 안티글의 성향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저 혼자 시장을 파악을 해요.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막 욕을 하면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거고, 조금 욕하면 아직 버티실 만한 거죠. 그 과도기예요.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이.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 풀어줬는데, 뭐 재건축 초과 이게 이제 대선 때 공약인데 거의 다 풀었어요. 이거를 이제 다주택자나 우리 부동산학과 관계자분들은 다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 4개가 안 풀렸죠. 중과 완화하고 취득세하고 여기 실거주물 폐지. 그리고 일기 신도시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아리까리 하거든. 펌핑이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일산 동구하고 분당 지금 다시 하락으로 바뀌었거든요. 패턴이 바뀌는 거야. 왜 바뀌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거 20년 걸리겠네? 이거 색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패턴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디 갔어? 그거 그 4가지 되려면은 여야가 친해야죠. 서로 사이가 좋아야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그래서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세모표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세모표가 시장에 나타나기 직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잘 안 되네. 자, 이게 평균선이에요. 이게. 그리고 빨간 게 여기 2009년도 때예요. 2008년 글로벌 때 떨어졌다 다시 올랐잖아요. 대책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DSR 제도가 없었고, LTV를 풀어줬어요. 70에서 80%로. 게다가 미분양분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 특히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설 시행자들이 분양가를 10% 인한다. 그럼 LTV를 90%까지 풀어줬어요. 대박이죠? 지금은 DSR을 일단 특례보금자리로 좀 풀었잖아요? 요새 세금이 잘 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국관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또 돈을 갖다 특례보금자리 또 40조 퍼붓긴 좀 부담되죠. 무역은 적자다 막 이런데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퍼부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럼 그 특례보금자리는 40조였거든요. 20조를 제가 돈을 나눠보니까 개수가 나와요. 한 10만 채 거래가 나옵니다. 그 거래가 조금 뭐 이렇게 마무리 단계? 좀 유의하시다. 그래서 결론 뭐냐면 이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그때에 비해서 작잖아요. 평균선에 비해서. 평균도 못 넘었어요. 근데 이때는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건 이제 전국이니까 제가 전국 아파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치고 서울로 볼게요. 잘 안 넘어가냐.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도 평균선은 여기 반토막은 넘었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이때에 비하면 여기가 낮죠, 조금. 선을 보면 각도가 좀 낮죠? 중요한 건 서울은 이게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회복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서울 볼게요. 서울 아파트 급경사죠? 현재 회복된 게. 그 얘기는 뭐예요? 서울은 둘 중에 하나죠. 수요가 줄었든지 가격이 비싸다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못 붙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8천, 9천 막 찍었다가 꺾입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그림이. 영글, 이거 미친 집값일 때, 노무현 정부 때, 이때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 더 미친 집값 뭐 이랬는데, 개수를 보면, 미친 집값일 때가 우리가 기억력이 좀 없어지잖아요. 2006년이 더 난리였던 거예요. 그죠? 저걸 보면. 이게 서울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때 아파트 숫자는 서울에 136만 채입니다. 지금은
170만 채. 그러면 통량으로 보면 이때 9,000건 찍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 12,000건 찍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안 받쳐주는 거예요. 뭐야, 이게 5천도 안 돼? 4천도 안 돼? 그럼 이거 힘이 약하구나. 알고 보니 주택가격이 기준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때 PIR 지수는 1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8이에요. 요새 내려와서 16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을 못 메꾸는 겁니다. 체력이 약해졌죠. 자, 인천도 뭐 비슷하다. 인천은 보세요.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니까 따라 붙어주잖아요. 기울기가 거의 평균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만큼 많이 조정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저는 봐요. 받았다라면 이번에 6천 건, 7천 건 터졌을 거예요. 그런 그림 보시고, 강남 4구도 보시면 경사가 좀 급하죠. 자, 강남 4구니까 아까보단 덜 급하지만 강북 4구라든지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거래량이 더 급합니다. 자, 매물 추이 볼게요. 총 매물이 여기 줄죠. 여기가 1월입니다. 여기 묘한 데가 나오죠. 매물이 쭉 늘다가 갑자기 줄어요. 줄었다가 다시 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가 잘 팔린다고 그러고 상승하는데 왜 매물이 이렇게 늘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택 상승에 대한 희망보다는 지금 파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분들이 매물 던지겠죠? 그러니까 늘어났죠. 근데 전세 물량은 이게 막대기가 전세 물량이고 이게 주황색이 월세 물량이에요. 전세 물량이 급감하죠. 왜? 지금 집값 너무 비싸. 나 그냥 전세 살래죠. 그게 늘어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한 부분이 이거죠. 여기서 요 부분. 요거를 알면 정확히 시장을 판단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주택담보대출을 갭투기가 너무 심하니까 투기를 억제하려고, 임차인이 들어있는 집을 내가 살려고 할 때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 6개월 내에 거기에 입주를 안 하면 담보대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혼동스러운 시장이 됐었죠. 기억나시죠? 그 혼동 속에서 주인들이 강남 일대 분들이 많이 내보냈어요. 얼르고 달래고 뭐 싸우면서 막 내보냈어요. 실거 문제 있다고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비었죠. 살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때가 꼭지였던 거야. 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공인중개사님들이 이거 집 비워놓고 인테리어 입히게 하면 제가 잘 받아요. 이래서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네? 이게 이제 2022년 초인 거예요. 끊기니까 어떻게 돼? 조금 버텨, 처음에. 몇 개월 버티다가 큰일 났네? 내보낼 때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 전세라도 돌려야겠다. 그때 전세값 받쳐주니까. 이게 여기 전세가 막 드는 거예요. 여기서 쫙 급하게. 딱 그 타임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시장에 영향이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선수급인 거고, 파악 못했다라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맞춰가죠. 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상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고개가 여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끄다리가. 최근이거든요? 이게 그냥 완만하게 가져야 되는데, 월세가 지금 갑자기 주는 것 같다가 좀 버티죠. 전세보다. 월세가 막 올라가다 딱 습됐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랑 전세랑 비교하니까 전세 요새 대출 내려오니까 다시 전세가 늘어나.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매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그림 해석하시면 시장은, 경기도도 비슷해요. 총 매물은 줄었어요. 근데 줄었지만 이때에 비교해 보면 이게 2021년도 꼭지 좋을 때입니다. 이때는 집값이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놨던 거예요. 그죠? 전세, 월세 총 합쳐서 중요한 거 우리 파란 선만 보면 되죠? 똑같아요, 그림이. 그죠? 아까 그거랑 서울하고 경기도도 전국으로 다 똑같습니다. 부산은 조금 틀리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서울, 경기, 빨강하고 서울, 이거 순수 매물입니다. 경기도, 부산인데요. 매물은 다 같이 다 늘어나고 있죠? 줄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똑같아요. 과천시가 좀 특이합니다. 갑자기 전세가 확 줄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과천에 공공분양하고 그 지정타 그 분양받으려고 막 가짜 입주, 전세 입자 많았잖아요. 그거 다 소화되고 나서 이제 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때에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매물이 쭉 늘어나고 있죠.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다. 그리고 현재 매물 소화도, 뭐 거래량이 3,000개 됐다, 4,000개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매물 소화도라는 개념을 제가 내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학자들이 거래 회전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저도 안 닿더라고. 뭐 거래 회전율이야, 무슨 뭐 커피숍도 아니고, 커피숍이나 식당은 거래 회전율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매물 소화도로 바꿨어요. 그게 뭐냐? 현재 있는 매물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7월 말이라고 가정하면 7월 말에 있는 재고 물량 있잖아요. 그 7월 말, 7월 달에 한 달에 거래된 물건이 있잖아요. 매매가. 그러면 전체 물건이 100개인데 5개가 거래되면 5% 거래된 거죠. 매물 소화도가 5%죠. 잘 나갈 때 매물 소화도가 뭐 20%, 30% 되겠죠. 왜냐하면 한 매수자가 꼭 한 군데는 안 가거든요. 세네 군데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치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근데 현재 지금 좋을 때입니다. 저번 달 거예요. 피크 2.7%, 4%, 5%, 5.3%입니다. 왜? 송파, 강동은 왜 5%까지 올라갔을까요? 가격이 많이 내려와 줬으니까. 간단합니다. 안 내려오면 사람들이 안 묻는 거예요. 강남하고 서초는 버텼잖아요. 그죠? 서초는 갑자기 왜 늘어났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원베일리하고 개포 DH파크가 합해가지고 만 몇천 세대가 들어오니까 빠른 사람들이 물건을 터는 겁니다. 싸게. 서초가 사실은 여러분 한국 부동산은 뭐 데이터에 상승 나오잖아요. 상승 아닙니다. KB 가서 보세요 한번.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 양도세 중과 한정 유예 시기가 내년 5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개월 남았죠. 10개월 안에 못 팔면 둘 중에 하나죠.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 더 연장해 주던지, 아니면 세금이 지금 모자르니 받겠죠.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피곤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왜 피곤하냐? 해외는요 양도세나 이런 개념이 20년 전부터 똑같아요. 그냥 보유세가 정상적으로 좀 더 올라 있고, 우린 보유세가 적다 보니까 세금 조절 때문에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양도세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 보수에서도 양도세 그냥 다 없애주고 세금 딴 데서 걷으면 되니까 그런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도래시기를 5월 9일까지만 해놨을까요? 왜? 생각을 잘해요. 보수조차도 기득권을 위하려고 하지만 세금이 모자라면 걷어야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 조금 여야 할 것이 제가 보니까 뒤에서는요 막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데 뒤에서는 계산하는 거야. 세금이 얼마 들어오나 거래가 이런 파트가 또 있어. 뭐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2021년 12월 꼭지 때 아크로리버를 보는데 45억, 50억 갔어요. 전세는 20억, 24억. 지금 30% 내려왔고 전세가는 반토막.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왜? 원베일리가 반포에 있는데 3,000세대에 들어오거든요. 쫙. 누가 들어가죠, 거길? 아, 참. 들어가요, 다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조금씩 싸지면서 들어갑니다.